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그 행정법 담당하게 된 이석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린트하고 기본서 다 받으셨죠?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 우리 프린트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행정법 전체가 어떻게 구조로 돼 있고 그 목적을 같이 보면서 공부법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에 이제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자기 직업 중에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선택하셨고 그 중에 이제 소방직렬 선택하셨으니까 그 직업명이 이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적인 업무 이런 뜻이니까 앞에 요 공자가 이제 어떤 성격인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행정법은 이제 공법 중에 하나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제 빌드업하는 건데, 자, 우리 뭐 공적이다, 뭐 공과 사를 구별한다 이런 말 많이 쓸 건데, 공 그러면은 개인을 얘기하는 표현일까요? 이제 집단일까요?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 한 명이 있으면은 이제 집단이라는 말을 못 하니까 여러 명이 이제 모여 사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이런 각각의 사람들을 이제 개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각자 개성이 있고 뭐 취향도 다 다를 건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이루고 산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개인들을 이제 공자의 반대말로 사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제 개인 요런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사인 요런 말을 써요. 사적이다. 그래서 이제 각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뭐 성향, 취향, 뭐 MBTI 이런 걸로 뭐 16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혈액형 이래 가지고 이제 뭐 4종류 나뉘는데 그런 건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 패턴화 시키기 힘들어요. 각자가 전부 이제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를 텐데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뭐 자기 바람직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사람은 또 그런 동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 이제 쭉 행정법 보시다 보면은 개인의 자율과 도덕성에 모든 걸 믿고 맡기기에는 확률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원칙은 뭐 자유를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강제로 시키는 것도 많고 너무 자유의지를 많이 발동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상의 조치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기 싫어도 뭔가 해야 되고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편하게 쉬고 게임하고 노는 게 즐거우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만이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 그러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쉬면서 놀면은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한술 더 나아가서 뭔가 액션을 벌리긴 하는데 바람직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정도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데 뭐 민폐를 끼친다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고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회 전반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범죄다라고 평가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거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노란색 전체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이제 국가 이렇게 불러요. 이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개인들한테 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공공복리를 그러니까 집단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행복하고 유리한 게 될 수 있도록 여기를 목적으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돼야 안 돼요.
저렇게 해도 건드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각자가 이제 자기 좋은 것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 공으로 대표되는 요 집단의 차원에서 개인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는 건 이제 일단 처음에는 자유를 먼저 줬는데 국민들이 자기 자유를 바람직하게 쓰지 않고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가 부드럽게 나가겠어요? 이제 세게 나가겠어요? 좋은 말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조치를 동원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권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강제적이다, 권력적이다, 일방적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권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권력적인 조치를 뭔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사권력 이런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법적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공적인 집단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권력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공권력 이런 말을 써요. 구조적으로. 남는 건 이제 집단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데 공권력을 실제 휘두르는 사람들은 단체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공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역시 사람의 액션으로 해야 돼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시켜준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근거를 쭉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야. 이런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너한테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공권력의 기반이 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따라야 되는 룰을 일단 공권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언제든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법을 가지고 전부 다 기반을 쌓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동물인데 부득이하게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시스템을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뭐 민주주의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그런 뜻이에요. 메커니즘.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모든 집단의 활동을 컨트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른바 이제 법치주의. 그 단어는 네 글자인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뭐냐?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시험을 위해서는 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되는 뭐 룰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제 법과목 맨 뭐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나중에 하는 게 법철학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맨 법학 개론이라고 해서 입문서에도 법이 뭔지 요걸로 시작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법철학 이런 과목에서 끝날 때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고 끝나요. 따라서 이거는 명확한 개념이 될 수가 없고 굉장히 넓은 의미다 보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필요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만들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이니까 이제 법을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다라고 했으면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좀 많이 써요. 그 제정한다 이런 말을 쓰면서 요게 입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울 입자인데 법이라고 하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룰을 기준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었더라도 이게 현실에 바로 작동되긴 힘들어요. 바람직한 게 이런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쓰여져 있는 규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돼요. 고기를 이제 집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률을 집행한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행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행정에 의해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을 뭐 처벌하기도 하고 뭔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건
행정의 공무원이건 전부 다 누구나 따라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행정이 과연 법에 적합했는지 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사자야. 그게 이제 사법부.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는 공권력도 한 명이 룰을 만들고 해보고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심사한다 그러면 공정하게 될 리가 없으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법을 기초로 몇 개로 분류했어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로 분류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삼권 분립 이렇게 불러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기획부, 영업부, 뭐 감사부 이런 게 있고 우리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제 수업에 나오셔가지고 현실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습 테스트, 뭐 모의고사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채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받쳐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바로잡아서 또 이제 계속하고 사람도 이제 태어나고 뭐 일을 진행하고 실생활을 살다가 언젠간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자기 인생 돌이켜 보면서 뭐 검증하겠지. 뭐 그런 식의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일단 공권력으로 인해서 필요성은 요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야. 남는 건 이제 행정법의 최종 목적은 이 공권력 행사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도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겠다.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프린트 있는데 여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례가 아마 수업 쭉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행정법의 내용 설명드릴 때마다 계속 등장할 거니까 기본 구조를 잘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공공이익을 위해서 행정부가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그 행정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법에 의해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한번 주겠다. 그게 이제 행정법의 목적이에요. 시대가 쭉 흘러가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쪽이 더 중시가 됐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일단 돈 좀 벌어보자. 개발이라고 해서 그게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국가의 독재가 조금은 이제 많이 허용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공권력 행사가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장점 단점이 항상 같이 있기 마련인데 독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을 한 명이 쥐고 있으면 이제 그걸 독재라고 부르는데 독재자 중에서도 위인전개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옛날 로마 이제 시저라고 있어요. 뭐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뭐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부르고 독일에서 이제 카이저라고 부르고 거의 황제를 얘기하는 단어의 어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외치는 로마 원로원인데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회쯤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래도 위인전개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개인을 위해서 썼다. 민중을 위해서 썼다. 민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면은 이제 쓰레기, 빌런 이쪽으로 가니까 위인전기는커녕 범죄의 명부에 올라가고 뭐 죽고 나서도 역사에서 이제 오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반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다음에 그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른바 부패한 기득권인 귀족들 다 때려잡고 그 재산 몰수해 가지고 민중들한테 분배한 결과를 이제 구현을 해내요. 방식은 독재였으나 결과는 이제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이상을 실현한 건데 그런 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용적인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이제 어벤져스를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쪼갠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몰빵 시켜봐야 좋을 일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제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림. 왜냐면은 법을 만들 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여야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뭔가 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실시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 5년은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림. 그래서 뭔가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이쪽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없애버리거나 이거 아니다라고 없애버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은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분리 원리가 만능은 아니고 시간을 많이 까먹는 단점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 명한테 무조건 권력을 다 쥐어주는 것보다는 이게 그나마 낫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삼고 우리가 쭉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익을 위해서 행정부가 이제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기회를 국민들한테 주겠다요.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서는 이런 기회를 별로 안 줘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제 공익 달성이 최우선의 가치이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좀 희생돼도 좋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각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우선시하고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집단이 내세우는 공권력일지라도 개개인들의 너무 많은 피해를 주게 되면 오히려 목적은 좋았지만 이게 불법이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사법심사, 소송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행정법으로 대표되는 공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1페이지 우리 사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행정법에 관한 뉴스가 사실 언론에서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재밌다 별로 재미없다. 재미없지. 뭐 좀 약간 찌질하잖아요. 뭐 해봐야 뭐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뭐 과태료 해봐야 뭐 몇만 원, 뭐 100만 원. 이거는 뭐 뉴스에 나와봐야 구독률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제 범죄, 사형, 무기, 뭐 연쇄살인마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슈퍼 빌런이구나 그러니까 구독률이 높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쪽을 많이 다뤄가지고 행정법에 관한 신문 기사가 사실 거의 없는 편이에요. 범죄를 다룬 뉴스는 많이 있지만. 그 제가 사례를 좀 바꾸고 싶은데 눈 뜰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는데 우리가 공부하자는 쟁점이 하나의 사건에 좀 들어가 있는 게 그나마 얘를 능가하는 게 아직 안 보여가지고 이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보시면 자 신문기사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그 신문기사니까 제목 그 보시면은 사안의 요약하고 결론 나와 있어요.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개인들끼리 만나면은 이제 친구 만나면 재밌게 이제 입 좀 털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개개인들이 말할 때는 보통 말할 때 두괄식이란 말이 있고 이제 미괄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연역, 귀납 이런 말도 쓰는데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사생활에서 이제 자유롭게 토크할 때는 두괄식일까요? 미괄식일까요? 미괄식이에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하다가 결론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성질 급한 분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괄식이 기본적으로. 근데 공적인 관계에서는 말하는 토킹의 기법이 미괄식일까요? 두괄식일까요? 두괄식이에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결론 나왔는지 구구절절 이유, 사연팔이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공과 사가 좀 다른 성질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시험 잘 보시고 면접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프리토킹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론부터 이제 먼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안 들어준다 이 말이야. 됐고요. 다음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관계는 전부 이쪽이에요. 그뭐 이렇게 회사 생활하셨거나 남학생분들 군대에서도 이제 그 공문서 서류 보게 되면 줄줄줄줄 쓰다가 결론 나중에 나와요. 제목 결론부터 나와 있어요. 기한문 작성도 전부 다 이제 두괄식이에요.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확 뭔가 이제 잡아 끌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 빌드업 과정 읽어볼 거니까 결론부터 먼저 딱 이제 카피라이트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보시면 종업원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었는데 자, 영업정지라고 하는 국가의 공권력이 나왔고 자, 끝에 적법이다 이 말이 법에 적합한 걸로 결론 났다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왜 이거를 기자가 기사로 채택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이제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울산 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뭔가 이제 재판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울산이란 말에서 이 사건 벌어진 지역이 울산광역시이고 지방법원이란 말이
법원에서 심사하는 거를 이제 사법심사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재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3번 하도록 돼 있어요. 어차피 판사도 사람이니까 한 번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건 너무 성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판사 바꿔가면서 총 3세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지방법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첫 번째 심사 1심 이렇게 부르고 지방법원에서 판결 나왔는데 아니다 싶으면 이제 불복한다고 불러요. 나는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럼 한번 위로 올라가서 고등법원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도 판결 나왔는데 나는 따르지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크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3번째 심사 받아요. 대법원에서 결론 나오면 원래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판 났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읽어서 판결 이렇게 불러요. 판결 나오면 게임 끝. 그 패소한 사람은 그 판결문이 납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패소한 사람은 절대 납득이 안 되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요. 이번 생에서는 끝. 이생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이 이성의 동물일까요? 감정의 동물일까요? 명분상으로는 사람은 이성의 동물 이렇게 부르는데 아닙니다. 우리 DNA를 지배하고 있는 건 동물의 유전자예요. 감정의 동물.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성의 동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의 동물이라는 게 21세기 이제 인지과학 이런 게 뇌과학 발달하면서 다 밝혀졌더라고. 그 아마 자연과학 맨 처음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감정을 버리고 주어지는 근거를 쭉 탐색해가지고 근거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르느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이란 동물은 어떠한 일이 딱 터지게 되면은 이제 가설 설정 이렇게 불러요. 자연과학에서. 그럼 가짜가 이제 임시 가짜니까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잠정적인 결론. 그 임시인데 일단 사람은 머리가 작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분, 감정, 뭐 좋게 말해서 직관인데 찍는 거지 뭐. 일단 이거요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직관적, 감정적으로 내린 잠정적 결론에 맞는 근거를 찾는다예요. 공명정대하게 내 눈에 쥐어지는 근거를 보고 근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에 납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사람은 전부 이게 기본이다. 요게 맞는 근거만 자꾸 내가 이제 논리 메커니즘에 끼워 넣는 시스템이야. 나의 잠정적 결론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근거는 억지로 이제 배척하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고 공명정대한 걸 인간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권력. 내버려둬 봐야 지 기분대로 놈들이고 뭔가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내린 잠정적 결론에 맞는 근거만 자꾸 모아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변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정해진 대로 일단 닥치고 따로 이게 더 이제 효율적이라는 이제 기반이 있어요. 모두에게 각자가 개개인적으로 성찰과 수양을 통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는 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제 현실이 빡빡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만들어둔 틀을 이제 강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개개인들에게 한번 나중에 이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게 전형적으로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각자가 자기 이제 성향도 다르고 공부 방식도 다르고 아침형 인간도 있고 뭐 올빼미형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봐야지 이제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딴 거 하면서 귀로만 듣고 있더라도 더 잘 되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뭐 공부법 이런 데서 아마 나올 건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라디오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 어디가 더 도움이 될까요? 힌트는 TV가 이제 바보 상자 이렇게 불러요. 듣기만 한 게 머리에는 더 좋아요. 듣고만 있으면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이제 연상하면서 떠올리는 훈련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뇌가 발달하는 건데 TV는 멍하니 보고 있으면 머리 안 굴려도 되고 심지어 요즘에 자막이 또 아주 찰지고 재미있게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혼자 생각하는 그게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다 이제 바보가 되지. 그거보다 라디오가 이제 머리를 더 굴리게 할 수밖 굴리는 거니까 머리가 좀 더 좋아지고
라디오보다 더 좋은 게 책이지. 이건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눈알 굴려가면서 이제 머리 굴리면서 연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게 괜찮다 힘들다 힘들지. 어.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책 읽으라고 하는 게 딴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계속 굴려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타성에 젖어버려 가지고 안 하다 나중에 갑자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 이제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기억하는 게 이제 몇 개 없거든요. 어. 그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뭐 어떤 때는 마누라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쌍욕 먹은 적이 있는데 맨날 핸드폰에 뭐 통화 목록에 있는 그것만 막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번호를 이제 그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제 바보가 된 거고 뻔히 아는 길인데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는 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뭐 과속 카메라 있거나 뭐 이렇게 띵뚱띵도 알려주니까 과태료 안 끊기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원래 모르는 길을 갈 때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길을 한번 갔다 왔으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 하고 저번에 이쪽으로 갔었나 연상하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저절로 베끼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이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기계가 사람을 이제 갖고 노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집니다. 그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편한 것만 쫓다가 결론은 지옥이었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편을 감수해야지 사람이 좀 더 현 상태보다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학생 다 체격 좋으신데 이 피지컬 키우려면은 편안하게 치킨 처먹으면 돼요. 전부 이제 불편하게 몸을 굴려야 돼요. 굴리고 과부하 걸고 찢었다가 쉬는 과정에서 그걸 또 매일 단련해야지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함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상태라고 하는 보상이 오는데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솔직히 발전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잘 안 되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먹기로 맨날 이제 아침에 나와서 법령 검색 어플에서 최신 법령 체크하고 최신 판례 체크한다. 한 10개월 동안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최신 판례 특강 앞두고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피똥 싸면서 막 이제 1년치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 걸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별로 이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인강도 있고 실강도 있고 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강의 단점은 일단 불편해요. 아침에 눈 떠야 되고 씻고 준비하고 학원까지 오시는 통학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 편한 동작을 취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슉 실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뭐 딴짓거리 해버리시면은 제가 이제 리바이벌을 못 해드리지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낸 돈이 아깝게 되니까 좀 더 혼자 할 때보다는 약간 구속력 강제력이 이제 좀 발동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 강의가 이제 슉 지나갔는데 뭐 제가 이제 판서 쭉 하고는 있지만은 뭐 굳이 막 다 적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그거 보셔도 되고 판서가 목적이에요. 이제 수단이에요. 우리 강의는 전부 수단입니다. 목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무 도움 없이 나의 머릿속에서 지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4개 지문 중에서 착한 놈 3개 있고 틀린 거 경상도 말로 꼬로마다 그러던데 그거 한 놈 찾아내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거기를 위해서 좀 반복 트레이닝을 계속 해나가는 게 객관식 시험 공부의 이제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편하게 듣기만 해서는 잘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좀 자극을 줘가면서 계속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는 지식을 늘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집중력이라든가 강제력이 좀 동반되는 게 실강의 장점이고 뭐 이쪽의 장점이 저쪽의 이제 단점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인강의 장점은 굉장히 편리하죠. 눈 뜨면 이제 그냥 뭐 씻지 않고 그냥 정신만 말똥말똥하면 켜서 이제 바로 돌입하게 되면 많은 시간 세이브해서 편리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와는 좀 잘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뭐 고시 공부한다고 막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인강이 막 처음 도입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구속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정도 되는 거 원래 이제 거의 성인급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타인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발전된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은 인강 계획 세운 거 이렇게 밀리기 마련이에요. 특히 성격이 이제 꼼꼼한 이런 분들은 쭉 인강 듣고 있다가 강사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시정지 누르는 순간 달나라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다 보면은 인강 러닝 타임이 뭐 50분인데 그런 거 하다 보면 1시간 반 지나도 1강이 안 끝나.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뭐 60강 이렇게 있었으면 나의 초인적 의지로 하루 10개씩 가가지고 6일 만에 끝내겠다. 60일 지나도 못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뭐 공단기 뭐 이쪽 소단기 인강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뭐 원장님부터 관계자분들 얘기하는 게 프리패스 결제하잖아요. 그냥 털어놓고 스마트폰 게임만 하더라도 이 진행이 되잖아. 근데 그래프상으로 완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 공단기 그 원장님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프리패스 많이 파니까 결제한 사람 숫자는 많은데 틀어놓기만 해도 그래프로 쭉 진행이 다 100% 완료가 되고 나오거든요. 그 3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틀어놓기만 해도 되는데 그조차 안 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허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응시생이 전부 다 빡세게 공부해서 이 정도 실력이 단련된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저희 공부할 때는 이제 올림픽 정신 이렇게 불렀는데 참가의 의의를 두는 그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이제 그 언저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약간 더 넘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운동선수분들도 그 정도 올림픽 세계선수권 나가려 그러면은 거의 최고 반열에 오른 분인데 그 특히 격투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가벼운 플라이급이 재밌어요. 저 중량급, 헤비급 이런 게 재밌어요. 헤비급 이쪽이 재밌지. 플라이급은 굉장히 작고 빠르긴 한데 파워가 없다 보니까 KO 시키는 게 잘 안 나와요, 사실.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맞고 있고 막 되게 빠르고 동작은 되게 화려해요. 근데 이제 요 큰 쪽으로 가면 그 동치가 이만하니까 이제 느리긴 느린데 뭐 턱 걸리면 그냥 픽 가버리고 이제. 근데 그쪽이 이제 세계 선수권 정도 나올 쯤 되면은 다 최정상 레벨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뭐 KO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특히 레슬링, 유도 이러면 이제 헤비급 올림픽 결승전 보게 되면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없습니다. 덩치는 최고 스펙인 분들이 핵 되면서 이제 이거 자꾸 이제 옷 다 풀어져 가지고 개결되다가 약간 쥐어짜는 사람이 거의 이제 판정으로 거의 승부가 갈려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우리 시험 공부도 딱 그거예요. 양이 작다, 양이 많다. 양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 헤비급 수준에 있는데 이게 또 1년 동안 이제 1년에 딱 한 번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걸 1년 동안 끌고 가는 것도 이제 지구력을 요구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막판쯤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몸과 정신이 지치는데 거기에서 약간 더 쥐어짜서 좀 적극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이제 가져오는 게임이에요. 다들 요 커트라인 근처에서 다 숫자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더 하느냐, 약간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승부를 가르는 그런 대목이니까 그쪽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내가 이거를 왜 준비하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에도 얘기할 수 없는 뭐 자기만의 비밀 같은 것도 괜찮고 뭔가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내 스스로의 동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아요. 복수심 이런 게 이제 효율성으로는 되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게 되면 거기 자기가 먹혀서 이제 괴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뭐 부모님이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웬만한 동년배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꿈꾸면서 해도 괜찮고 어찌되었건 간에 동력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열등감 이런 것도 자기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돼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리게 되면 안 좋은 느낌으로 쓰죠. 그 행정법에서도 거기를 비례 원칙 이렇게 불러요. 목적은 좋은데 항상 적절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안 좋다고 봐요. 남녀가 사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너무 심하게 좋아하면 소프트 하면 이제 뭐 스토킹, 나쁘게 하면 이제 의부증 이런 식으로 정신병력을 가버리게 되고 결혼했지만 너무 구속하지 않고 배우자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유기죄라고 있어요. 보호 의무 있는 사람에게 방임 이렇게도 부르고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죄라는 게 있고 일을 너무 안 하면 직무유기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너무 심한 거는 이제 국가 행정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종업원. 자, B 나와 있는데 종업원 직원입니다. 그럼 사장님 있겠죠? 업주가 A예요.
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청소년 외 한 명에게 이 말이 두 명이 이제 두세 명이 술 마시러 왔는데 모두가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청소년 미성년자가 있었어요. 소주 맥주 주류를 제공했다. 이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종업원 B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벌금 동그라미 쳐두시고 액수는 50만 원인데 이거 전과일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그러면은 돈 내는 걸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형벌이고 형벌의 대상이 전부 다 범죄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검사 아저씨가 아니고 울산 남구청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울산광역시 남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소 맨 첫 번째 칸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소 두 번째 칸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남구에 어떤 동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쳐주지 않고 그냥 행정구역 명칭에 불과하게 돼요. 자, 구청장이 자, 종업원이 아니고 사장님 업주한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다. 그 처분 동그라미 쳐두시고 처분이 우리가 공부한 행정법에서 이 행정의 대명사가 이제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처분, 뭐 동그라미, 빨간색, 형광펜 하여튼 중요하다고 칠해두시고 뭐 공부가 어려운 게 일단 양이 많아서 어렵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이야. 왜냐면은 법의 목적은 현실 생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룰이고 그다음 현실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게 법이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장들이에요.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 종교인들 보면 신앙이 있죠. 신앙에 관한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지 마음먹기인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에 어떤 제가 뭐 조로아스트교를 믿을 수도 있잖아. 불의 신 이래가지고 아즈라 마우다. 근데 그건 뭐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국가가 규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를 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현실에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의 내용인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말을 이롭고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야 권위가 있잖아요.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아 그거구나라고 뻔히 알아버리면 법조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고소득은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대할 때 황당한 거는 원래 그러라고 이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쓰는 거하고 뜻을 달리 써요. 자, 우리 처분 그러면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써요? 내 물건 내가 처리했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주로 매각. 처리했다.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적인 이제 법률 관계에서는 처분이 행정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부서인 행정부가 해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행정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분이라고 불러요. 정식의 명칭은 행정처분. 기니까 이제 이걸 줄여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처분 그러면은 행정부서가 하는 행정활동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고 요게 사법심사가 우리 행정법의 최종 목적이니까 우리 소송 이름 중에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으로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국가작용을 처분이라고 불러요. 암기.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에서의 처분은 항고소송이란 재판으로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국가작용. 그게 처분이에요. 이 논리구조를 잘 처음에 습득하시 안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자꾸 이거 왜 이래라고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그냥 재판하는 판사가 그래
이 국가작용은 항고성의 대상이 될 만한데 그럼 그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처분이니까 이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재판관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곧 처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조가. 둘은 같은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다. 그럼 당연히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가지고 이른바 항고 소송이라는 걸로 처분받은 국민이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까만색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요게 이제 법률 용어들입니다. 자, 그럼 까만색 1번이 울산지방법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심을 얘기하고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소송은 3세판하는 3심제도다. 그런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까만색 2번. 아까 벌금 동그라미 돼 있을 건데 자, 벌금 그러면은 형벌의 하나이고 형벌을 받는 행동을 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죄니까 형벌을 부과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국회가 만들어둔 법전을 봤더니 요 위반 행위는 벌금이네? 그럼 그 행동이 범죄가 되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범죄 많이 공부하시잖아. 그 소방관계법규에 벌칙 규정에 센 거부터 쭉 나온다 이 말이야. 뭐 15조 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럼 15조 1항에 있는 그 행동은 가벼운 거다 범죄다. 범죄인 거예요. 형벌을 부과받으면 그게 다 범죄예요. 구조가. 근데 그 벌칙 규정에서 징역형 벌금 쭉 끝나고 나면 이제 가벼운 거 귀염둥이들 과태료 이제 뭐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그 과태료 받는 행동은 좋은 짓은 아닌데 범죄다, 범죄는 아니다.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행정상의 위반행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벌금 받고 있는 게 종업원이고 자, 3번에 울산구청장이 업주분한테 영업정지 2개월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자, 행정청 밑줄 그으시고 공무원 타이틀 이름인데 처분을 자기 명의로 때릴 수 있는 공무원을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청이니까 처분한다가 아니에요. 처분하는 놈을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그런 구조예요. 자, 4번에 사장님한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주어집니다. 이 처분의 상대방이 이른바 민간인, 개인, 사인들이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5번에 별표해 두시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라는 성격이 있어요.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니까 사장님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빈칸이 있죠. 거기에 요거 쓰고 이제 첫 시간 마무리할 건데 형벌하고 행정상 제재의 비교. 그 비교 형광펜 칠해 두시고 앞으로 법 공부할 때 전부 다 이제 비교하는 시스템이야. 절대적인 건 없다. 전부 다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괜찮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벌이 있고 아까 사안에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대표가 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위반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걸 행정상의 제재 처분 이렇게 불러요. 공통점도 있어요. 이거 받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위반자들이다. 법 위반자들, 나쁜 짓 한 사람인데 형벌을 부과받으면 이제 범죄가 돼요. 이거는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정상 제재 정도 받는 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 이렇게 불러요. 둘 다 국민에게 제일 안 좋은 것들이니까 당연히 법전에 미리 근거는 있어야 돼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불이익을 준다라고 법전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두 개의 비교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그럼 법을 위반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싫어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고의과실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하면은 고의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실수를 하는 거를 과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네 놈이 법을 위반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일부러 잘못했다. 그게 범죄였으면은 고의범 이렇게 부르고 실수로 범죄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과실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범죄자를 형벌로 처벌할 때는 범죄자에게 요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요.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란 말은 그게 이른바 불가항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씌우지 않음. 어, 규성이 맞지? 이 덩치가 지나가다가 이야 그러면서 팍 어깨로 이제 태클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자빠져가지고 이제 전치 뭐 4주 이상 나오겠지. 일부러 그랬으면은 이제 일부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해죄. 근데 이제 실수로 이제 넘어지다가 이제 상대방이 턱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과실 상해죄 이런 명칭보다 상해 치상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같이 삐쩍 마른 사람인데 누가 탁 쳤어. 근데 그 사람이 자빠지면서 갈비뼈 2대 부러졌는데 봤더니 제가 허리케인에 휘말려 가지고 저도 기절해 가지고 막 바람에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부딪힌 거라. 그럼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자연재해 때문에 부득이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범죄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야. 그래서 형벌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고의과실이 범죄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무죄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 행정상의 조치는 고의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 이 말은 담배 이렇게 피다가 금연구역인데 흡연해서 걸리면 과태료입니다. 이때 이거 안 따져요. 일부러 폈냐, 뭐 실수로 폈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와씨 뭐야? 그럼 이제 법에 어긋난 상태만 발견되면 무조건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고의과실은 따지지 않아.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알아먹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법조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법률에서는 요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된다, 필요로 한다. 거기를 이제 법률 문장으로 고의과실을 요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여기도 이제 필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고의과실 불요 그러면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질서 위반자에게 행정상 제재는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요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조치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여기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나가요. 근데 행정상의 제재는 이 공적인 서류에 명의가 나와 있으면 그게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법학에서는 명의자가 그 책임자예요. 책임진다라는 거는 의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서류에 명의가 나와 있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지 이름 걸고 했으니까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친구 사업할 때 명의 빌려주라래요. 명의 빌려주지 마라 그래. 빌려주지 마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하는 그 친구가 현실에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그 친구 아니고 명의자인 이 사람이 책임져요. 나 친구가 부탁해 준 것뿐인데요. 국가 입장에서 그 네 사정이고 우리가 알 게 뭐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개개인들의 사연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명의자가 곧 책임자입니다. 같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현실적인 행위 위반 행위자하고 법률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고 법령은 그럼 법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법령상의 명의자가 책임져요. 요게 기본이에요. 제일 쉬운 예로다가 친구가 이제 막 차 샀다고 자랑하고 있어.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여기 사이버 트럭 내 실물 처음 봤네. 부산 서면에서 유명한 차 그거 이렇게 막 희한하게 생겼잖아. 그 테슬라. 나 실물로 본 건 처음 봤네.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비웃으면서 지나가 버렸는데 안에서. 그거 보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야, 너 차 새로 뽑았냐? 한번 몰아보자 그러겠지. 그 차 빌려주라래요. 빌려주지 마라 그래. 빌려주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차주가 차량 등록부에 자기 명의로 차량 수요지 올라가 있잖아. 친구한테 차 빌려주게 되면 현실로 운전을 했던 건 그 친구겠지. 근데 신호위반 과속 과태료는 누구한테 나온다?
차주한테 나옵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차를 몰다가 사람 치어 죽였으면 그건 범죄겠지. 그럼 핸들 잡았던 그 친구가 깜빵 가면 되는데 행정상의 과태료, 면허 정지 이런 건 이제 법상 명의자한테 나와요. 현실적 핸들 잡은 사람은 논외로 하고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럼 이제 이번 사례에서 보시면 미성년자 테이블에 술을 준 행동은 종업원이 했으니까 현실적 범죄 행위자로서 벌금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가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영업 장소 허가 명의가 사장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영업 정지 같은 행정상 제재는 사장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는 직원 관리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애시당초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네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행정상의 책임은 허가 명의자인 사장님 네가 져라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게 형벌하고 제재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반자를 가만두게 되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거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잘못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쪽이 전부 다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편 이렇게 불러요. 그 남는 건 이제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을 구제하는 게 행정법의 이제 포커스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행정구제라고 해서 행정의 상대방들인 국민을 위한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업주 A분이 영업정지 2개월 얻어맞았어요. 자, 밑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그러니까 취소를 구하는 그거 밑줄 그으시고 구한다 이 말이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역시 있어 보이려고 요자를 떼고 이제 구한다. 그러니까 취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라는 거는 없앤다는 뜻이니까 나한테 주어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없애줘라고 없앨 수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소송이라고 있는데 그 소송의 약식으로다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 그것도 밑줄 그으시고 그럼 이번 단락부터 마무리까지는 전부 다 행정의 상대방인 업주분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게 심판이란 제도도 있고 소송이란 제도도 있으니까 그쪽 이제 공부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밑에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